명창의 술의 6번째 시간, 김창룡 명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창룡 명창은 고종 말기와 민족 항일기에 활약한 오명창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횡산리에서 출생했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진양조를 처음으로 판소리에 넣었다는 그 김성옥이라는 분이고, 아버지는 판소리에 삼공제비 장단을 응용했다는 그 김정근 명창입니다. 따라서 판소리 명문에서 태어난 셈이지요. 아우 창진, 김창진도 명창으로 한때 고종으로부터 참봉의 직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7살 때부터 아버지에게 판소를 배우고 후에 이날치 명창에게 또 1년간 판소를 배웠는데, 그 뒤에 오랫동안 홀로 독공을 하다가 32세 때 서울에 올라와서 연흥사 창립에 공헌하였고, 1933년에는 드디어 송만갑이라든가 이동백 이런 명창들과 함께 조선성악연구소를 만들어서 후진을 양성하는 한편 창극 공연에도 참가했습니다. 적벽과 심청가를 특히 잘했습니다. 특히 그 심청가 중에서도 꽃타령과 적벽가 중에서도 삼고초려 대목을 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그의 집안은 경기도 및 충청도 지역에 전승되는 중고재 소리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김창룡도 또한 자기 가문의 소리재를 그대로 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전승이 지금 이제 끊어졌고 취입한 음반만 남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의 소리는 오늘날 전승이 끊어진 중고재 판소리 연구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그 여러 음반 중에서 적벽가 중에서 삼고초려 대목, 다한가 중에서 장부한이라든가 수궁가 중에서 수정궁 들어가는데 심청가에서 화초타령 등은 지금도 걸작으로 아주 꼽히고 있습니다. 이 김창룡의 할아버지인 김성옥 명창은 가왕이라는 찬사를 받는 아주 송흥록과는 또 천한 매부 관계입니다. 강경 일끝리에서 살던 김성옥은 여산의 한 동굴에 들어가서 동굴 독공을 해가지고 진양조를 창시했던 것입니다. 독공에서 심한 관절염의 일종인 그 학슬풍을 얻은 김성옥은 송흥록에게 진양을 전해주고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성옥이 타계한 후에 김창룡과 이 창진 두 아들을 데리고 장항 빗금대로 이주를 한 김정근 명창은 그곳에서 판소리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동백과 김창룡이라는 걸출한 두 명창을 키워낸 것입니다. 김정근은 무수기 타령을 잘했으며 삼공제비라는 그 독특한 장단의 창법을 창안해내었습니다. 김창룡 명창의 아우인 김창진은 형과 함께 전국의 소리판을 누비던 당대 명창들의 수행 고수였습니다. 그러나 소리꾼과 고수의 대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자 부여의 한 사찰 암자로 들어가지고 10년 동안이나 되는 긴 시간을 혼자 소리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중고재를 창시한 김성옥과 그의 아들 김정근, 그리고 손자인 김창룡과 김창진 등 3대에 걸쳐서 판소리의 명창 집안으로 전해진 이 김문호 소리, 이제는 더 이상 그 완판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아직도 판소리의 대목대목 들려오는 소리들을 찾아서 중고재의 재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참고가 되는 아주 좋은 자료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전승이 끊어져 낯설게 느껴지는 김창룡의 중고재라는 것은 무엇인가? 중고재는 고재하고 신재 중간 시기에 불러진 소리를 지칭하는 말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즉 신재가 생기고 난 후에 신재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고재니 중고재니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 그 동편재라든가 서편재는 바로 신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창룡의 소리는 이선유의 동편재 소리나 김창원의 그 서편재 소리보다 더 고풍스러운 맛이 납니다. 그런 김창룡의 소리를 고곡미가 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고곡미라는 것은 바로 옛날풍이라는 얘기죠. 이 고곡미가 있는 김창룡의 소리는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판소리와 비교하면은 사설이나 창법이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요즘 소리가 쌀밥에 고기 반찬으로 현란하게 꾸민 밥상이라면 김창룡의 소리는 보리밥에 김치뿐만 아니라 정성 들여 차린 단아한 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요즘 소리에 비하면 김창룡의 소리는 촌스러울 정도로 덜 세련된 느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좀 외면당하기 쉬운 소리이기도 하지만은 옛 소리의 그 담백한 맛을 찾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없이 입맛에 맞는 소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김창룡은 서울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서인지 음반을 들어보면 충청도 사투리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사투리는 쓰지 않지만 원래 충청도 출신인 만큼 충청도 억양으로 안일이는 하게 됩니다. 그는 충청도 출신인 만큼 지리적으로 전라도 명창들보다도 경기 소리를 많이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창룡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 32세 무렵부터 서울에서 활동했는데 서울을 활동 무대로 삼으면서 경기 청중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 판소리에 경기 소리를 수용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서울에서 활약했던 송만갑도 경기 소리를 수용해서 판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창룡이 염계달, 이석순과 같은 옛 경기 명창들의 던음을 음반에 남긴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김창룡은 중고재 소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중고재 이전의 고재 소리에도 매우 능통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김창룡은 옛 명창들의 고재 던음을 음반으로 남겼고 조선 창극사와 신문의 고재 명창들에 대한 회고담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충청도 출신의 중고재 명창 중에는 김창룡, 이동백, 방진관, 그리고 서산, 청송, 심씨 일가인 심정순, 심상근, 심매양, 심재덕, 심하영이 녹음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충청도 명창들의 소리는 공통적으로 충청도 내포재 시조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충청도 중고재의 한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창룡은 1925년에 처음 음반 취입을 했는데 1925년에는 일축 조선소리판에서 16장의 유성기 음반을 남겼고 제비표 조선레코드에서 11장가량의 유성기 음반을 취입했습니다. 그리고 1931년에 콜롬비아에서 5장의 유성기 음반을, 1934년에는 콜롬비아에서 창극 춘향전 음반을, 1935년에는 폴리도르에서 창극 심천전과 적벽과 전집 음반과 한 장의 독집 음반을 취입하는 식으로 많은 양의 취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창룡의 흥부가 중에서 제비몰로 나가는 대목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삼덕 권사원 제비몰로 나가나 아상을 족파일 연자나무가 수양부들이 앉은 그 꿀이 제 이름으로 지울러 잡고요 흐르진다 끝이 맺은 그 물비 우리 주두루비부터 제비를 물러나간다 망령 그 물을 부딪혀미고서 제비 우리를 하나나 망랑산이 올라가던 물을 잡고요 울어진다 연미의천이 소리기 보아도 제비 의심하고 난미의작이 같이만 보아도 제비 의심은다 툭 잡고요